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돌아가는 티크탁 도시에서 아라는 가장 부지런한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대한 시계탑 위로 올라가 낡은 나사를 조이고 기름을 쳤습니다. 도시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라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부탁도 결코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보면 먼저 달려갔고 누군가 고장난 물건을 가져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고쳐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라.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의 칭찬은 아라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돌아온 밤, 아라의 집은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안쪽에는 작은 유리 전구가 하나 있었는데 예전엔 눈부시게 빛나던 그 전구가 이제는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피곤했지만 그 전구를 돌볼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라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전구가 완전히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아라는 평소처럼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어서 일어나, 아라. 할 일이 산더미잖아. 겨우 이 정도로 엄살 부리지 마. 그녀는 도구함을 가져와 전구를 강제로 밝히려고 문지르고 닦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전구는 차가운 돌덩이처럼 변해버렸고 아라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들에게는 그토록 다정했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방 안의 그림자 속에서 은은한 푸른 빛을 내는 셀로가 나타났습니다. 셀로는 아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살고 있던 잊힌 자장가 같은 존재였습니다. 셀로는 아무 말 없이 아라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셀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라, 너는 고장난 게 아니야. 그저 너무 오랫동안 친절을 밖으로만 내보냈을 뿐이지. 이제 그 친절의 방향을 너의 안쪽으로 돌려봐. 셀로는 차가워진 전구를 집어들어 아라의 손바닥 위에 소중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아라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지? 그녀는 무리에서 일어나는 대신 보드라운 담요를 두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참 애썼어.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닫고 조일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전구가 아라가 스스로를 보살피기 시작하자 안쪽에서부터 은은한 오렌지 빛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뜨겁고 강렬한 빛이 아니라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포근한 온기였습니다. 이제 아라는 다시 티크탁 도시의 거리로 나섭니다. 그녀는 여전히 이웃을 돕지만 이제는 자신의 전구가 깜빡거리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압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수리법이라는 것을 아라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계를 고치는 당신이지만 오늘 당신의 마음 시계는 어떤가요? 남을 위해 쓰던 그 다정한 도구들을 이제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데 써보세요. 가장 위대한 수리법은 애쓴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일입니다.